태풍이 물러가면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동 제한 조치를 받고 있는 농가들은 돼지 분뇨가 쌓여 또 다른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강원도를 중심으로 활약했던 의병장과 독립운동가는 적지 않지만 이들을 기리는 기념관은 없어 후손들이 다른 지역의 독립운동 기념관에 자료를 기증하고 있습니다. 오미자로 유명한 인제군이 지난 봄 냉해를 입으면서 올해 오미자 수확량이 예년의 3분의 1에도 못 미칠 정도로 흉작이어서 농민들이 시름에 잠겨 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유공자에게 수여되는 훈포장이 공무원과 민간인 261명과 민간단체 43곳으로 결정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김포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의심 신고가 확진 판정되며 방역에 또다시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동 제한 조치를 받고 있는 농가들은 돼지 분뇨가 쌓여 또 다른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태풍 타파가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아프리카 돼지열병 위험 지역에는 더 큰 걱정을 남겼습니다. 바이러스 차단을 위해 뿌린 소독제, 생석회가 빗물에 쓸려 내려가거나 효능이 약화됐기 때문입니다. 강원도는 철원 양돈농가 등 도내 양돈농가에 생석회 6,700포, 135톤을 긴급 배포해 살포 작업을 다시 진행 중입니다. 축사 주변을 진짜 발목이 잠길 정도로 두툼하게 배포를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이동 제한 조치가 길어지며 또 다른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동 제한 농가에서 가축 분뇨를 제때 배출하지 못해 농장 안에 돼지 분뇨가 그대로 쌓이고 있는 겁니다. 일부 농장에서는 저장 용량을 넘어 분뇨가 새고 다른 농장들도 이번 주 중순이 고비라는 것이 철원 지역 돼지 사육 농가가 직면한 어려움입니다. 지금으로서는 막 넘치려고 하는 쪽으로 이제 많이 가고 있거든요. 어디 농장은 지금 넘쳐갖고 돼지 발목에 돈분이 이게 차갖고 그런 농장도 지금 저희 철원에는 지금 한 군데가 좀 생겼거든요. 농민들은 분뇨가 넘쳐 밖으로 나갈 경우 이동 제한 조치의 의미가 사라진다며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검사를 해 이상이 없으면 분뇨 배출을 허용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병의 전파를 막기 위해 실시한 이동 제한 조치가 또 다른 전염의 경로가 될 위험성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강원도는 농림부에 이동 제한 농가의 가축 분뇨 반출 허용을 요구했지만 아직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전염병 차단과 방역 작업, 분뇨 처리의 어려움까지 접경 지역 돼지 사육 농가의 어려움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강원도를 중심으로 활약했던 의병장과 독립운동가는 적지 않지만 이들을 기리는 기념관은 없습니다. 이 때문에 후손들은 강원도가 아닌 다른 지역의 독립운동 기념관에 자료를 기증하고 있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원윤현 씨는 최근 천안 독립기념관에 자료를 기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1895년 을미의병 때 2100현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던 외증조부 지휘당 김태원 선생의 문집과 영정 등 13점입니다. 영인본으로 출간된 지휘당 유고 원본을 비롯해 당시 의병 활동을 세세하게 기록한 문서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993년 건국훈장 독립장이 추서된 뒤 원 씨는 기념사업회를 만들어 귀중한 자료들을 보관하려 했지만 자금 문제에 가로막혔습니다. 돈이 많고 자손이 많은 사람들은 기념사업회를 후손들이 하는데 그때가 다 끊기고 남아있는 자손들도 배우지 못하고 배고프게 살아. 지역 박물관에서 자료 기증 요청을 받긴 했지만 선대 자료들이 보다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특화된 기념관을 택했습니다. 문서 형태의 자료들은 별도 번역을 거쳐야 하는데 이 작업을 할 수 있는 연구 인력이 전국적으로도 매우 적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주민들 학교 사회적으로 부탁을 하면 그분들 다 꾸려요. 또 그런 분들이 또 따로는 없죠. 따로는 아마 어디든 그럴 것 같은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 후손들은 도내 독립운동 자료를 독립기념관이나 타 지역 독립운동 박물관에 기증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부터 도내 독립운동 역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기념관을 건립하자는 움직임이 있지만 가시적인 결과는 없습니다. 역사를 조망할 수 있는 귀중한 사료들이 마땅한 대접을 받지 못하면서
강원도가 역사 바로 세우기에 있어서도 뒤처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인제 지역은 큰 일교차 덕분에 오미자 농사가 잘 되는 곳으로 유명하죠. 그런데 지난 봄 오미자가 냉해를 입으면서 올해 수확량이 예년의 3분의 1도 못 미칠 정도로 흉년이라고 합니다. 김영면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골짜기 가득 오미자가 터널을 이루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잎이 무성하지만 막상 안을 들여다보면 거의 비어있다시피 합니다. 가지마다 가득 달려 있어야 할 오미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오미자 하우스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원래는 이곳에 열매가 가득 달려 있어야 되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열매가 안 달린 가지가 훨씬 많습니다. 지난 봄 꽃이 필 시기에 불어닥친 이상 저온으로 큰 냉해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이달부터 오미자 수확이 시작됐으나 농민들의 표정은 어둡기만 합니다. 3만 6천 제곱미터에 달하는 이 농장의 경우 예년에는 20톤 이상의 오미자를 수확했지만 올해는 아직 1톤도 되지 않습니다. 봄에 냉해를 입어가지고 꽃이 수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전혀 오미자가 수확할 것도 없고 있어봐야 그 상품 가치도 잘 좋지 않습니다. 수확량이 준 것도 문제지만 올해는 품질도 예년 같지 않습니다. 냉해로 열매가 제대로 맺히지 않다 보니 열매 손질에도 몇 배나 많은 품이 들어야 합니다. 오미자를 명품으로 육성하려는 인제군은 농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6월 달에 피해 농가에 대한 일자 조사를 해가지고 그것을 근거로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올해 인제군의 오미자 재배 면적은 165헥타르. 지난해 600톤을 수확했지만 올해는 200톤에도 못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수확량이 줄면서 가격은 지난해보다 50%가량 올랐지만 그나마 주문을 맞추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예상치 못한 냉해로 오미자 재배 농민들이 우울한 가을을 맞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면입니다. 필광 지역에는 열차 운행이 중단되면서 이름만 남은 간이역이 적지 않습니다. 태백과 정선에서는 간이역들을 추억과 문화의 공간으로 조성하려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루 평균 승객이 10명 안팎인 작은 간이역이었던 경북 봉화군의 분천역. 하지만 5년 전 산타마을을 조성한 뒤에는 해마다 10만 명 넘게 다녀가고 있습니다. 폐광 지역에도 간이역을 활용해 관광 명소로 조성하는 사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정선군은 레일바이크 명소로 유명한 구절리역에 지난해 가상현실과 모노레일을 결합한 벅스랜드를 개장했습니다. 정선역과 나전역 앞에는 올해 말까지 문화 공간 조성 사업을 펼칩니다. 정선선에 있는 간이 역사가 근현대 문화유산으로 보존될 수 있고 또 관광객들에게는 새로운 볼거리 또 체험거리가 될 수 있도록 태백시는 정선군과 함께 국토교통부의 내륙권 발전 선도 사업에 선정된 백두대간 문화철도역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두대간 문화철도역 사업은 간이역을 추억과 문화의 공간으로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태백역은 소인국 테마파크를, 철암역에는 출렁다리 등을 조성하며 국내에서 가장 높은 해발 855m 추전역에는 산악탄광 열차 기념관을 세울 계획입니다. V트레인이나 O트레인의 활성화는 물론이고 정선의 A트레인과도 연결할 수 있고 또한 태백역 같은 경우에는 지역 도시와도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관광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선군은 정선역과 아우라지역 등에 열차 체험파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사업비 193억 원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국비 확보와 관광 명소와 전략 발굴은 과제로 남았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나들이 하기 좋은 가을에 접어들면서 지역마다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특히 설악권에서는 주민화합을 다지고 관광객들을 끌어모으는 축제가 잇따릅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손에 닿을 듯 생생한 금강산의 풍경사진. 금강산 관광 중단 11년째를 맞아 북한 사진사들이 찍은 사진 20여 점이 동해안 최북단 고성 지역을 찾았습니다. 남과 북이 다른 각도에서 사진을 찍었지만은 똑같은 금강산이다. 남과 북은 하나다 하는 그런 상징성을 띄우기 위해서 사진전을 개최하게 됐습니다. 올해 37회를 맞는 고성군 수성문화제가 가장행렬과 시가행진으로 막이 올랐습니다.
종합운동장에서는 전통 문화와 어촌 문화, 그리고 군사 장비 체험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주민 화합을 다지는 체육 경기와 민속 경기가 열리고 민관군이 어우러지는 축하 공연 등이 마련됩니다. 올해는 구민나라 행사로 전 종목 체육 대회를 영입을 해서 하고 참 통일을 염원하는 전초기지로서 이번 행사에 모든 국민이 나와서 화합하고 단결해서 통일이 기원하는 영동 북부 지역의 대표적인 지역 축제들이 이번 주부터 잇따라 개막합니다. 양양군에서는 오는 26일부터 남대천 둔치에서 송이축제가 열려 송이 채취와 시식, 구매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속초에서는 54회째를 맞는 설악문화제가 오는 28일과 29일 이틀 동안 산신대제와 등반대회, 축하 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로 마련됩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태풍 타파로 인해 도내 5개의 시군에서 정전이 됐고 일부 지역에서 나무가 쓰러지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이번 태풍으로 인제, 정선, 삼척, 강릉 등 5개 시군 1000여 가구가 정전됐지만 지금은 복구가 모두 끝났습니다. 또 지방도 420호의 가로수 8그루가 쓰러졌고 횡성군 도로변의 비닐하우스가 망가졌으며 동해 하평삼거리 신호등이 떨어지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강원도는 이번 태풍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유공자에게 수여되는 후운포장 1006점 중 도내 인사와 단체에게 수여된 것은 304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304점은 공무원 78명, 민간인 183명, 민간단체 43곳 등입니다. 이 중 훈장은 36명, 포장은 41명이고 대통령 표창과 국무총리 표창이 나머집니다. 수여식은 25일과 27일 각각 총리 공관과 서울 더 플라자 호텔에서 2번 열립니다. 춘천중앙시장의 활로를 위해서는 업종 전환이 아닌 40, 50대 중장년을 겨냥한 시장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춘천시는 최근 실시한 중앙시장 활성화 연구 용역에서 매달 평균 유동인구 2,900여 명 가운데 40, 50대 비율이 가장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상인들은 중앙시장을 삶의 터전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시장의 활성화는 업종 전환보다는 현재 품목을 중심으로 중장년층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 접근성 개선 등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학교 부적응 학생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 힐링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오늘부터 닷새 동안 도내 학교 부적응 학생과 보호관찰 대상 중고등학생 10명이 참여하는 청소년 힐링 프로젝트 나는 걷는다를 진행합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참가 학생들의 학교와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교육 전공자와 함께 하루 20km 이상의 제주도 올레길 코스를 걸으며 내면의 힘을 키우는 미션을 수행하게 됩니다. 춘천에서 조각 작품 제작 과정을 현장에서 볼 수 있는 조각 심포지엄이 오늘 오후 5시 춘천시청에서 개막식을 시작으로 3주 동안 춘천 꿈자람 물정원에서 열립니다. 올해 처음 열리는 이번 심포지엄은 원시의 숨결을 주제로 엄선된 9명의 조각가가 다양한 도구를 이용해 작품을 제작하는 과정을 시민들에게 공개합니다. 춘천 조갑심포지엄 조직위원회는 행사 기간 동안 심포지엄 특별전과 세미나, 다양한 체험 행사를 진행하고 작품이 완성되면 약사천 수변공원 일대 연구 전시할 계획입니다. 춘천 지역 이사업체들이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가구 등 혼자서는 이사가 어려운 저소득층의 이사를 돕기로 했습니다. 춘천시는 지역 8개 이사업체와 저소득층 무료 이사 지원 사업을 약속하고 그동안 이사가 힘들었던 저소득층 가구의 이사를 돕는다고 밝혔습니다. 무료 이사는 매달 최대 8가구에 대해 실시되며 무료 이사 희망 가구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춘천시는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생활 주변에 숨겨져 있고 방치된 지하수 관정을 찾아 복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지하수 방치공 신고센터를 운영해 소유주 없이 장기간 방치된 지하수 관정을 찾아 원상 복구합니다. 현재 신고된 관정수는 17,000개가 넘으며 춘천시는 소유주가 원상 복구해야 하지만 불분명한 경우 시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